안녕하세요. 감전된 한라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산 패스 랜덤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회로 제어 과목을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는 실제 기출 문제로 구성된 랜덤 모의고사입니다. 201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우리가 기출 문제 중에서 이렇게 랜덤으로 뽑힌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볼 텐데요. 제가 풀기 전에 잠시 멈추셔서 혼자서 풀어보시고 제 해설을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회로에서 유곰에 흐르는 전류는 처음부터 다소 좀 어려워 보이는 친구가 나왔는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문제를 KCL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KCL로 풀기 위해서 제가 이 점의 전위를 0V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여기를 접지시켜서 이렇게 0V로 두고 우리가 모르는 전압, 이 전압밖에 없죠? 이 점의 전압을 제가 V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V에서 KCL을 사용할 건데요. KCL이란 임의의 점에서 나가는 전류의 합이 0이다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전류 1번, 이렇게 나가는 전류 2번, 이렇게 나가는 전류 3번, 이렇게 나가는 전류 4번, V에서 나가는 전류가 5번, 총 5개의 전류가 있습니다. 이 전류들을 각각 다 표현을 해보면 1번은 전류원의 방향과 반대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더하기 2번 전류는 4옴에 흐르는 전류이고 전이차는 V-0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12옴 분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V-0이죠. V에서 0V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전류원의 방향과 반대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7을 더해 줄게요. 마지막으로 6옴에 흐르는 전류는 6분의 V-0가 되죠. 자, 여기까지 표현을 안 했는데 사실상 여기도 같은 점이 되는 거죠. 표현을 해보면 제가 지금 색칠하는 이 부분이 다 같은 전압입니다. 즉 다 0V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운 전류를 다 더했더니 0이더라. 이제 이 식을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분의 V 플러스 12분의 V 마이너스 7 더하기 6분의 V는 0이 됩니다. 지금 분모의 값이 4, 12, 6이기 때문에 제가 양변에 동시에 12를 곱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12를 곱하고 0에도 12를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96이 되고 플러스 4분의 V는 3V 그 다음은 플러스 V 그 다음은 마이너스 84 그 다음에 플러스 2V가 되고요. 0은 뭘 곱해도 0이죠. 그래서 여긴 0이 됩니다. V끼리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다 더해 줄게요. 그러면 6V가 되고 마이너스 96과 마이너스 84는 우변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96 더하기 84가 됩니다. 이 친구 계산해 주시면 180이 나와요. 그쵸? 180으로 작성을 하고 V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변을 6으로 나누면 V는 30V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30V가 아니에요. 6옴에 흐르는 전류가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 V는 이 점의 전압이 30V이더라. 그럼 이때 6옴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I는 6옴분의 V로 계산할 수 있어요. V-0인데 V라고 나타낼게요. 그러면 6분의 V이고 6분의 30이다. 따라서 약분해 주시면 5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체크하고 채점을 해보면 이렇게 맞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모르간의 정리를 나타낸 식은 우리가 드모르간 정리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A 플러스 B의 바가 씌워진 경우, 그리고 두 번째, A 곱하기 B의 바가 씌워진 경우입니다. 이 바를요 우리가 이제 지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드모르간 정리는 이 지붕을 쪼갰을 때 이렇게 지붕이 나눠집니다. 그럼 그 아래는 A와 B가 있었죠. 이때 이 플러스는요 논리 곱으로 바뀌어요. 즉 이렇게 곱하기로 바뀌고 두 번째 경우 볼게요. 두 번째 경우 역시 이 지붕을 쪼갤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리고 그 아래 있는 A랑 B를 그대로 작성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논리 곱을 논리 합으로 즉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더라. 이제 옆에 보기에서 찾아볼게요. 1번을 보시면 지붕이 아예 없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이 친구는 지붕을 잘 쪼갰는데 플러스가 그대로 플러스로 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세 번째, 이 친구도 지붕은 잘 쪼갰으나 곱하기가 그대로 왔죠.
곱하기였으면 플러스로, 플러스는 곱하기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틀리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을 보시면 지붕이 잘 쪼개졌고 플러스가 곱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RL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가 0.03초, 저항이 14.75일 때 이 회로의 인덕턴스는, 우선 RL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는 R분의 L초입니다. 문제에서 시정수도 주어지고 저항도 주어졌어요. 따라서 대입을 해보면 0.03초는 14.75분의 L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L이기 때문에 L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변에 14.7을 곱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L은 0.03 곱하기 14.7이 되겠죠. 이를 계산해 주시면요 0.44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단위가 헬리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밀리헬리로 묻고 있죠. 그래서 이걸로 단위를 환산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필기 시험에서는 이 비슷한 것만 보여도 바로 찍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인 것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단위까지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상태에서 0.441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할게요. 여기까지는 단위가 헬리가 맞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과정은 사실상 1을 곱한 과정이에요. 10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결국에 1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에 1을 곱해도 그대로 그 수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지금 답에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밀리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 친구들끼리 남겠습니다. 이 친구들 계산해 주시면 441이 남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밀리로 환산했을 때 단위를 보시면 밀리헬리로 이렇게 환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41 밀리헬리가 되겠습니다. 채점해보면 이렇게 정답 잘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량에 의한 분류에는 자동 조정, 서버 기구, 프로세스 제어가 있습니다. 적응 제어가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은 회로에서 영상 임피던스 G01이 6옴일 때 저항 R의 값은 몇 옴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T형 회로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T형 회로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R이 G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G2예요. 즉 우리는 G2에 0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친구가 G3가 됩니다. 그럼 T형 회로에서의 사단자 정수식을 작성해 보면요. A는 1 플러스 G3분의 G1이 됩니다. 그리고 B는 가장 긴데요. G3분의 G1 곱하기 G2 더하기 G2 곱하기 G3 더하기 G3 곱하기 G1이 됩니다. 그리고 C는 G3분의 1, D는 1 플러스 G3분의 G2가 됩니다. A부터 대입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G3분의 G1 대입해보면 1 플러스 5분의 R이 됩니다. B도 대입해보면 B는 G2가 0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져요. 그럼 그 결과가 G3분의 G3 곱하기 G1이 되는데 G3도 약분이 되죠. 따라서 결국에 남는 것은 G1입니다. G1은 R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는 R이더라. C값은 쉽죠. 우리가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D도 대입을 해보면 G2가 0이기 때문에 바로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영상 임피던스 G01을 작성해 보면요. G01은 루트 분자부터 차례대로 A, B, C, D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A, B, C, D 루트 우리가 구한 것을 대입해 볼게요. A 자리에는 1 플러스 5분의 R B는 R을 해주시면 되고 C는 5분의 1이죠. 그리고 D는 1이더라. 분모 분자에 동시에 5를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5를 곱하고 여기도 5를 곱할게요. 분모 분자에 동시에 곱했기 때문에 사실상 1을 곱한 거예요. 즉 5분의 5를 곱한 거니까 1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약분되고 결국에는 5R을 이 친구랑 분배시켜 주시면 되겠죠. 식을 정리해보면 G01은 루트 1 플러스 5분의 R 곱하기 5R이 됩니다. 분배해볼게요. 루트 5R 더하기 R 제곱이더라. 문제에서는 이 값이 지금 6옴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이 해당 식에서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5R 플러스 R 제곱은 36이 되고 36을 좌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R 제곱 플러스 5R 마이너스 36이 0이 됩니다. 인수분해는 이렇게 4, 9 하셔서 여기를 마이너스 하시면 되죠. 1, 1이라 했을 때
이렇게 플러스 9,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돼서 5R이 나옵니다.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R-4 그리고 R 플러스 9는 0이 돼요. 이 좌측의 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0이 되거나 또는 R 플러스 9가 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R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R은 4 또는 마이너스 9가 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저항 R이라고 했습니다. 저항은 음수값이 없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9는 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은 4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전달함수가 GS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에서 직류 이득은 얼마인가? 지금 문제에서 키워드가 주어졌는데요. 직류가 중요합니다. 직류일 때는 주파수가 0이에요. 주파수가 0이면 우리가 오메가도 0이 됩니다. 왜 오메가가 0이 될까요?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0이 되고 오메가가 0이면 J오메가도 0이 되겠죠, 여러분. 오메가가 0이니까. 그러면 이때 S는 J오메가입니다. 따라서 S가 0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시면 거의 다 했습니다. 이 S가 0일 때 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에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지겠죠. 따라서 남는 것은 2분의 10이 됩니다. 그래서 직류 이득을 계산해보면 2분의 10이 되더라. 계산해주시면 5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회로에서 저항 1옴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시오. 전체적으로 모의고사 난이도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선 이 문제를 저는 중첩의 정리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압원을 단락시켜 볼게요. 6V를 단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단락시키게 되면요. 사실상 단락이라는 것은 여기가 0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0옴과 2옴을 합성하게 되면 역시 0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즉 합성할 때 이렇게 합분에 곱을 해주잖아요. 계산해보면 0이 나와요. 따라서 결국에는 이곳의 합성 저항이 0옴이기 때문에 이 2옴은 무시를 해주셔도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단락된 부분과 이렇게 1옴 그리고 여기도 1옴 그리고 여기 전류원 4A가 있습니다. 지금 중첩의 정리이기 때문에 이 전류 1옴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1이라고 할게요. 이 I1을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4A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1옴과 1옴의 분배가 되겠죠. 근데 지금 둘 다 1옴이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로도 2A, 여기로도 2A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고 문제에서 전류 I의 방향을 지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잡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무조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I1은 지금 2A와 반대 방향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A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류원을 개방시켜 보도록 할게요. 전류원을 개방시키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개방이 되는 거죠. 이전의 흔적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류원이 개방된 상태에서 이 전류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여기는 I2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I2를 계산하기 앞서 우선 전체 전류, 토탈 전류 IT를 계산해 볼게요. 전체 전류 IT는요,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 분해에 전체 전압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전압은 6V로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전체 저항이겠다. 지금 회로를 보시면 여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볼 필요 없으시고 이 1옴과 1옴이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2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2옴과 2옴이 병렬로 연결된 거죠. 따라서 똑같은 저항이 똑같은 2옴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합분의 곱을 하셔도 되지만 즉 이렇게 합분의 곱을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2옴을 두 개로 나누셔도 돼요. 그러면 이것도 1이 나오고 이것도 4분의 4가 되어서 1옴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전체 저항이 1옴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는 6A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회로를 다시 보기 쉽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6V가 있고 보시면 여기에 2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1옴과 1옴이 직렬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2옴 여기도 2옴이 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2옴에 흐르는 I2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 전류를 6A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저항에 지금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저항이 같을 때는 우리는 계산해 볼 것도 없이 이 6A가 똑같이 나뉘어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여기도 3A,
여기도 3A가 흐르게 되고요. 다시 그려보면 이 3A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I2의 방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I2는 3A인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류는요. 우리가 I1 플러스 I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I2는 3 계산해주시면 1A가 되겠네요. 8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시오. 지금 형태가 이렇게 주어졌죠. 익스포넨셜의 AT 승이다. 이러한 꼴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요. FS는 S-A분의 1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A 대신에 J오메가가 대입된 꼴입니다. 즉 2의 J오메가 T승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이 A 자리에 그대로 J오메가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러면 S-J오메가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정연파 교류의 전압을 반파 정류하였을 때 시료값은 몇 볼트인가? 지금 정연 반파일 때 시료값을 묻고 있는데요. 정답은 2분의 Vm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보면 우선 정연파일 때, 즉 전파 전용파일 때 제가 시료값 그리고 평균값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파 정연파일 때 그리고 삼각파 또는 톱니파일 때 그리고 구형파 그리고 구형 반파일 때 같이 채워보도록 하죠. 우선 정연파 시료값은요. 우리가 루트 2분의 Vm입니다. 이때 Vm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은 파이분의 2 Vm이 되고요. 이때 반파로 가게 되면 여기에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해주세요. 그리고 평균값은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2분의 Vm 그리고 평균값은 파이분의 1 V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형파는 잘 암기를 하시더라고요. 구형파는 둘 다 Vm이 됩니다. 이때 구형 반파 역시 위랑 똑같아요. 여기는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해주시고 여기는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루트 2분의 Vm 그리고 여기는 2분의 Vm이 돼요. 마지막으로 삼각파, 톱니파를 보면 삼각파니까 3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루트 3분의 Vm 그리고 이 평균값은 2분의 Vm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이 반파 정연일 때 시료값을 묻고 있었기 때문에 2분의 Vm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보드선도의 이득선도를 갖는 제어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요. 저랑 같이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조건을 찾아보면 지금 여기서 꺾였고 여기서 꺾였죠. 즉 이렇게 두 번이 꺾였는데 둘 다 아래 방향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달함수 GS를 이러한 꼴로 작성할 수 있어요. 우선 두 번 꺾였기 때문에 괄호를 두 개를 쓸 건데 아래 방향으로 꺾여서 분모에 괄호를 두 개를 추가할 겁니다. 이렇게 괄호 곱하기 괄호분의 K의 꼴로 전달함수 GS가 나오는데요. 이 GS에 어떠한 꼴이 되냐? 괄호 하나는 AS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 한 개는 BS 플러스 1의 꼴로 됩니다. 문제에서 조건을 하나 더 찾아보면 지금 여기 0.0일 때, 즉 오메가가 0.01, 즉 0에 가까운 값이죠. 그래서 0일 때라고 하겠습니다. 0일 때 이득이 20dB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가 0일 때 J 오메가가 0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J 오메가는 S이죠. 그래서 우리는 S가 0일 때 G0 값을 계산을 해볼게요. 즉 S 자리에 0을 대입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면 사실상 K가 남는 거죠. 그래서 계산 결과는 G0는 K가 되고 이를 통해 이득 G는 20 곱하기 로그 절대값 GS 이 값이 지금 20dB라는 거예요. 이 식을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이 절대값 GS에 해당되는 부분이 K입니다. 따라서 20 로그 K는 20이 되는 거고 로그 K는 1이 됩니다. 즉 K는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전달함수 꼴을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가 10이구나. 이 상태에서 이 빨간 색깔은 무시를 해주세요. 다시 이쁘게 작성해보면
여기가 AS 플러스 1이었고 그 다음이 BS 플러스 1이었습니다. 이 형태에서 S 대신에 J오메가를 대입해 볼게요. 즉 GJ오메가는 S 자리에 J오메가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괄호 J오메가 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괄호는 J오메가 B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것분의 10이더라. 이제 진짜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0.1에서 꺾였고 1에서 꺾였죠? 이 친구들이 이용을 할 건데요. 처음에는 이 오메가의 0.1일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 J오메가 A 플러스 1에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같게 만들어주는 값이 A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 보시면 실수부는 1이에요. 근데 지금 허수부는 오메가 A입니다. 즉 오메가 곱하기 A가 1이 나오게 하는 A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10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0.1 곱하기 10이 1이 나오기 때문에 A는 10이구나. 이렇게 하나를 계산을 했고 B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즉 여기 오메가가 이번엔 1일 때라고 보겠습니다. 이 친구 보는 거예요. 1일 때 마찬가지로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게 만들어주는 B의 값이 무엇이냐? 지금 실수부는 1이죠. 그런데 지금 허수부는 오메가 곱하기 B입니다. 근데 오메가가 1이에요. 그럼 당연히 B는 1이 되겠죠. 1 곱하기 1이 1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B는 1이구나. 이렇게 구한 식을 이제 위의 식에 그냥 바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A 값에 10을 대입해 주시고 B 값에 1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GS가 이렇게 나오겠죠. GS는 B부터 작성해 보면 S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은 10S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것분의 10이다. 정답을 찾아주시면 여기 2번이 있네요. 이렇게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결선된 회로의 단자 ABC의 성간전압 V인 평형삼상 전압을 인가할 때 상전류 I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전류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우선 이 델타 결선의 회로를 Y로 등가 변환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Y로 변환하게 되면 이 R들은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대신에 이 Y 이 저항 하나의 값이 3분의 1배가 됩니다. 즉 여기가 3분의 1R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1R 여기도 3분의 1R이 됩니다. 오른쪽에 이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A이고 이렇게 저항 R이 있고 쭉 와서 이렇게 Y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저항들이 3분의 1R이고 마찬가지로 B로 오는 역시 여기도 R이 있어요. 그리고 C상 역시 이렇게 R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더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지금 보시면 R과 3분의 1R은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R 더하기 3분의 1R 합성해주는 거예요. 단순 더해주시면 되고 이걸 계산해주시면요. 3분의 3R 더하기 3분의 1R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3분의 4R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회로를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Y결선 되어 있는 형태죠. 각각의 저항이 3분의 4R인 것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Y를 다시 델타 결선으로 등가 변환을 할게요. 그럼 그때는 Y에서 델타로 변환할 때는 3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을 제가 왼쪽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델타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저항 하나가 3분의 4R 곱하기 3이죠. 따라서 4R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3분의 4R에서 곱하기 3을 하기 때문에 4R이 되더라. 각각의 저항들이 다 4R이 되겠습니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델타.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4R이고 여기도 4R, 여기도 4R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상전류를 계산해보면 상전류는 이렇게 델타 결선에 흐르는 상전류입니다. 이 전류 I를 계산해 볼게요. 우선 문제에서 선간전압이 V라고 주어졌습니다.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상에도 역시 똑같이 V가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전류는 4R분의
V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어떤 제역의 전달함수 GS가 다음과 같을 때 안정성을 판정하면, 안정성을 판정하는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성 방정식을 계산해 볼게요. 특성 방정식은 이렇게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친구가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특성 방정식을 제가 fs라고 하면 이 친구는 이 분모를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돼요. s 플러스 2 곱하기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는 0이다.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분배를 할게요. s부터 이렇게 분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의 세제곱 플러스 2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이번엔 2를 분배할게요. 그러면 2s의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정리해 주시면요. s의 세제곱 플러스 2s제곱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4s제곱 그 다음은 6s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뽑아냈고 이를 통해 안정성을 판별하기 위해 루스 판별표를 이용하겠습니다. 루스 판별표 s의 세제곱, s의 제곱, s 그리고 s의 0제곱까지 해주시고 여기는 1, 여기는 6, 여기는 4, 여기는 4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가 00이기 때문에 4 아래는 0이 됩니다. 그리고 4 아래 0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서 이 부분이 4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이 별표가 되겠는데요. 이 별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는 이것분에 이렇게 곱한 것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것입니다. 작성해보면 4분의 이렇게 곱해주시면 6 곱하기 4는 24가 되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주시면 4가 됩니다. 계산해주시면 4분의 20이더라. 즉 결국에는 별이 5가 나옵니다. 이 안의 값이 5이더라. 이때 우리가 안정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루스표의 제1열의 부호 변화를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루스표의 제1열의 부호 변화가 없습니다. 다 양수예요. 1, 4, 5, 4.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 제역에는 안정하다고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파형의 파고율은 지금 주어진 파형은 삼각파 또는 톱니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파고율을 공식을 보시면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이 됩니다. 우리가 삼각파에서 실효값은 이렇게 외웠습니다. 삼각파니까 루트 3이다. 그래서 실효값은 루트 3분의 최대값이 되는데 여기는 im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im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위의 식에 그대로 루트 3분의 im 분의 최대값은 im입니다. 그쵸? 그럼 분모 분자에 동시에 im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루트 3을 곱해볼게요. 지금 다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루트 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분포정수 회로에서 직렬 임피던스를 G, 병렬 어드미턴스를 Y라 할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G0는 이 문제는 암기하는 것이죠. 특성 임피던스 G0는 루트 Y분의 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R이 100옴, XC가 100옴이고 L만을 가변할 수 있는 RLC 직렬 회로가 있다. 이때 F가 500, E가 100V를 인가하여 L을 변화시킬 때 L의 단자전압, EL의 최대값은 몇 볼트인가? 단, 공진회로이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마지막에 주어졌네요. 우선 RLC 직렬 회로를 그려볼게요. RLC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R이 100옴 그리고 XC가 100옴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공진회로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XL, 즉 유도성 리액턴스 또한 100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도 100옴이다. 이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직렬 공진 회로에서는요. 임피던스가 R이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직렬 공진 회로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G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되죠. 이때 J 오메가 C분의 1의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둘 다 J를 곱해 주시면요. 이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G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G는 R 플러스 J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이때 오메가 L이 XL 즉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고
오메가 C분의 1이 용량성 리액턴스, 즉 XC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때 공진회로라고 하면 허수부가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0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피던스가 R만 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XL이 XC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XC가 100옴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XL 또한 100옴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전압을 100V를 인가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직렬 공진 회로에서 임피던스가 R이고 지금 전압이 주어졌기 때문에 전류를 계산해 볼게요. 이 직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계산해 보면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 됩니다. 이때 임피던스는 R밖에 없죠. 그래서 R분의 전압이 되고 지금 보시면 R은 100옴입니다. 그리고 전압은 100V예요. 따라서 전체 전류는 1A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 L 양단에 걸리는 전압 또한 구하기 쉽겠죠. 똑같이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1A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L에 걸리는 전압은 100 곱하기 1A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1은 100V가 됩니다. 이때 C 양단에 걸린 전압도 100V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질문하시는 부분이 여기 100V랑 100V가 더해야 되는데 왜 전체 인가 전압은 100V가 되나요? 여러분 지금은 크기만 말한 겁니다. 크기. 위상까지 고려해 주시면 L에 걸린 전압은 플러스 J100이 됩니다. 이는 참고만 해주세요. C에 걸린 전압은 마이너스 J100이 되고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100V가 되더라. 이는 참고만 해주시고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전류는 우리가 100분의 100으로 1A를 구했고 이 1A를 100옴과 곱해서 100V를 계산해주면 되겠구나.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근계적의 S평면의 J오메가 축과 교차할 때 페루프 제역에는 어떠한가? 지금 보시면 제가 S평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S평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특성방정식의 근이 S평면의 자반면에 위치할 때를 우리는 이 제역애가 안정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특성방정식의 근이 S평면의 우반면에 위치할 때를 불안정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S평면의 J오메가 축일 때는 어떻게 되냐 묻고 있어요. 즉 특성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J오메가 축 위에 있을 때는 우리는 안정도 아니고 불안정도 아닙니다. 즉 그 안정과 불안정의 경계인 우리가 임계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상의 순서가 A, B, C인 불평형 3상 교류 회로에서 각 상의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역상분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역상분 전류 I2는 3분의 1 곱하기 IA 더하기 A제곱 IB 더하기 A, IC가 됩니다. 각각의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3분의 1 IA 자리에는 7.28 그리고 세타는 15.95도로 주어졌고요. 더하기 A제곱은요. 우리가 A제곱은 크기가 1이고 위상이 240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할게요. 이거는 A제곱 값이에요. A제곱 값은 1 그리고 240도 곱하기 IB 값도 대입해 주셔야 되죠. IB는 12.81 그리고 마이너스 128.66도입니다. 이렇게 IB까지 했고 플러스 A는요. A는 크기가 1이고 각도는 120도입니다.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1 그리고 120도 곱하기 IC를 해주시면 7.21 그리고 123.69도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괄호를 친 이유는요. 계산기상에서 이렇게 극형식을 입력할 때 오류가 난다면 이렇게 극형식끼리 곱하는 이 과정 있죠? 이 친구들은 괄호를 다 씌워주세요. 오류가 난다면 이렇게 씌워주시고 그리고 이 극형식을 입력할 때 이 1은 생략해 주시면 안 됩니다. 생략하면 안 되고 다 1을 입력하고 각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을 계산해 주시면 결과 값은 2.51 그리고 96.55도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대칭 3상 사선식 전력계통이 있다. 단상 전력계 2개로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각 전력계의 값이 각각 마이너스 301W
그리고 1327W였다. 이때 역률은 약 얼마인가? 지금 이전력계법 문제이죠. 우리가 이전력계법 공식을 복습해보면 유효전력 P는 W1 더하기 W2가 되고 단위는 W가 됩니다. 그리고 무효전력 PR은 루트 3 곱하기 W2 마이너스 W1이 되고 단위는 바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피상전력은요. 우리가 이전력계법 공식에서 2 곱하기 루트 W1의 제곱 더하기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W2가 됩니다. 단위는 볼트 암페어. 그래서 우리가 역률을 계산할 때는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역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보기를 봤더니 퍼센트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 곱하기 100은 생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작성해보면 2 루트 W1 제곱 더하기 W2 제곱 마이너스 W1 W2 분의 W1 더하기 W2로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피상전력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 유효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의 제곱 해서 루트 시험값이 이 결과식이 나오는 건데요. 즉 PA는요. 루트 유효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의 제곱으로 이 식에 각각의 이 P 대신에 W1 더하기 W2를 이곳에 대입하고 그리고 이 값을 이곳에 대입한 결과가 이 피상전력의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공식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 해당 공식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코사인 세타를 계산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이때 피상전력은 이렇게 루트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 분의 P로 이렇게 역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우선 P를 먼저 계산해보면 P는 W1 더하기 W2이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301 더하기 1327이 되고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1026이 됩니다. 단위는 와트. 이어서 무효전력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효전력은 루트 3 곱하기 1327 마이너스 301이 되는데요. 이 역시 계산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2819.78바가 나옵니다. 그러면 루트 1026의 제곱 더하기 2819.78의 제곱분의 여기는 1026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기 이용해 주시면 이 값이 0.34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0.34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간단하게 위의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이것이 안정하기 위한 K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 역시 루스 판별표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루스 판별표 작성해보면 S의 세제곱, S의 제곱, 그리고 S, 그리고 S의 영승까지 해가지고 채워보면 여기가 1, 여기가 K, 여기가 2, 여기가 5가 되고요. 여기가 00이기 때문에 5 아래는 0이 오고 5 아래 0이 왔기 때문에 5가 그대로 여기 내려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별표이다. 이 별표를 계산해 주시면요. 별표는 2분의 이렇게 곱한 것, 즉 2K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별은 2분의 2K 마이너스 5이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제어계가 안정하기 위한 K의 값을 묻고 있는데요. 안정하기 위해서는 이 루스표의 제1열의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1, 2, 5는 다 양수이죠. 다 플러스예요. 따라서 안정하기 위해서는 이 별표 역시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2K-5가 0보다 커야 되더라.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K-5가 0보다 크게 되고 마이너스 5를 우측으로 넘기면 2K는 5보다 크게 됩니다. 양변에 동시에 2로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K는 2분의 5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의 신호흐름 선도에서 R분의 C를 구하시오. 즉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전달함수, 페르프 전달함수를 MS라고 하면 페르프 전달함수 MS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이너스 시그마 L1 플러스 시그마 L2 마이너스 시그마 L3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고 분자에는요. 시그마 G에
1 마이너스 루프가 곱해집니다. 여기서 시그마 L1이 의미하는 것은 서로 다른 루프의 합을 의미하고, 이제 시그마 L2는요, 우리가 서로 다른, 즉 만나지 않는 루프 2개의 곱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L3는 만나지 않는 루프 3개의 곱이다. 이때 G는요, 순방향 경로의 이득이 되겠고, 이 루프는 이 순방향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루프가 이렇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그마 L2, 시그마 L3는 고려할 필요도 없겠죠. 루프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공식을 그대로 계속 풀이를 해보면 1 마이너스 시그마 L1 보겠습니다. 이 루프 하나는 결국에는 G1 곱하기 H1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입해 주시면 G1 곱하기 H1. 이렇게 분모를 다 했고, 분자 보겠습니다. 순방향 경로로 찾아볼 건데요. 순방향 우선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1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G1이 되고, 이때 이 순방향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 순방향 경로와 이 루프가 만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루프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또 다른 순방향 경로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지금 여기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또 다른 친구는 G2가 되겠고, 이 역시 1 마이너스 루프를 찾아볼게요. 이 순방향 경로와 만나고 있을까요? 안 만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순방향 경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루프는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루프가 0이 되겠습니다.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1 마이너스 G1 H1 분의 G1 더하기 G2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찾아보면 이렇게 1번이 되겠네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